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6일 태국 뉴스입니다. 2월 24일 오전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지역인 시사켓 프라임백건 인근에서 캄보디아군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 한 발이 태국 영토 내로 낙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해당 지역을 정찰 중이던 태국군은 인명피해 방지와 자위권 차원에서 M79 유탄 발사기를 이용해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태국 측 군인이나 민간인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국 육군 윈타이 수아리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유탄 발사가 지난해 12월 양국이 체결한 공동성명 및 휴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국군 당국은 이번 사태가 부대 교대 과정에서 새로 투입된 캄보디아 신병들의 숙련도 부족이나 지휘 계통의 미비로 발생한 군기문란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태국 육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수집해 영내 국경위원회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부대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도발이나 침범이 재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국 교정국은 현재 수감 중인 탁신 친나와 전 총리가 오는 5월 9일 가석방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타나 낭르앙시 교정국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탁신 전 총리가 전체 형기 1년 중 3분의 2인 8개월을 복역함에 따라 일반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수감 생활을 시작한 탁신 전 총리는 오는 5월 9일 오전 석방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교정국 측은 탁신 전 총리의 남은 형기가 짧고 재범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가석방 시 전자발찌는 착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형기가 완전히 종료되는 9월 9일까지는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가석방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재수감되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기간을 마친다면 오는 9월 최종 석방 증명서를 교부받고 모든 복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근 태국 총선에서 제1당으로 급부상한 품짜이타이당의 승리 배경에는 캄보디아와의 외교 갈등에서 보여준 강경한 주권 수호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UN 인권이사회에서 시아삭 푸앙켓게우 외무장관은 태국이 캄보디아 영토를 침범했다는 프락소콘 부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시아삭 장관은 캄보디아가 거짓과 왜곡된 수사로 태국을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양국 간 긴장의 원인은 캄보디아의 거듭된 도발과 내정 간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엔회의가 열린 당일 오전에도 시사켓 국경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의 박격포 도발이 발생했으며 태국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이러한 행보가 내부 경제 위기와 범죄 조직, 소탕으로 궁지에 몰린 현지 정권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가에서는 차기 정부가 군사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국경 도발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금융정책위원회는 2월 25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1%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바타 강세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위험이 커졌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조이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돈 나콘탑 금융정책위 사무국장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저물가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경기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추가적인 금융 지원 대책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가계부채와 저성장 늪을 탈피하기 위해 상향된 경제성장 전망치와 함께 전방위적인 민생 금융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위타이 라타나콘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9%로 높여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타이 총재는 현재 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GDP의 80%가 넘는 가계부채를 꼽으며 단순한 금리 조정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타깃형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소액 부실 채권 보유자 110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채무 조정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1,000억 박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으로 은행마다 제각각인 금융수수료 체계를 점검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과도하게 책정된 송금이나 서류 발급 비용 등을 현실화해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수출에 타격을 주는 바타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고액금 거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자결제를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태국 외식업계가 유례없는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판이완 꾼몽꾼 태국 레스토랑 협회장은 2월 25일 인터뷰를 통해 식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식당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전에는 매출의 30% 수준이었던 원재료비 비중이 최근 40%를 넘어섰으며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일주일 중 사흘은 적자를 보는 식당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갑이 가벼워진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저가형 뷔페로 몰리면서 단품 위주의 일반 식당들은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유치한 뷔페 업체들 역시 치솟는 원가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협회 측은 가족 외식 한 번에 큰 비용을 쓰는 대신 일주일치 식재료를 사서 집밥을 해 먹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순한 에너지 가격 통제를 넘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린 팔리 정부 부대변인은 2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22일까지 총 594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약 2,931억 바트의 관광 수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약 97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인 관광객은 약 28만 명으로 5위에 이름을 올리며 태국 관광시장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최근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연휴 시즌이 맞물리면서 관광객 유입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카드 작성 면제와 같은 여행편의 정책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 노선 증편과 비자 면제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 올해 목표로 한 관광 수입과 방문객 수치를 무난히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치앙라이와 치앙마이를 흐르는 주요 하천 유역 주민 일부의 체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어 당국이 정밀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치앙라이 수질감시위원회는 2월 25일 회의를 통해 하천 인근 주민 90명을 조사한 결과 16명의 체내 비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대상자들이 40대에서 60대 농업 종사자로 하천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해 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염의 원인으로는 미얀마 접경지대에 위치한 히토류 광산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24년 말과 2025년 발생한 대홍수 이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치앙라이 지사는 현재 하천 수질과 상수도 그리고 지역 농수산물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은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검사 대상을 1,500명으로 확대하고 매달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태국 최고봉인 치앙마이 도이 인타논 국립공원 인근 마을에서 야생 호랑이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가축 폐사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치앙마이 제16 보존지역관리국은 최근 좀통군마을 주변에서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남은 소사체와 호랑이 발자국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상 금지령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현재 여러 상 드론을 투입해 호랑이의 이동 경로를 정밀 추적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담 수의사 팀과 순찰대를 현장에 상시 배치했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목 중인 가축들을 안전한 축사로 대피시키는 등 마을 주변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산행을 전면 금지하고 호랑이나 관련 흔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국립공원 한라인 1362번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의인 탄호는 유명 관광지인 만큼 방문객과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으로 주력할 방침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린의 한 국경경비대 무기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24일 오후 수린무항 지역의 국경경비대 제21지대 내 무기고에서 일어났는데요. 갑작스러운 연쇄 폭발음과 함께 큰 불길이 치솟았지만 군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진화 작업 덕분에 다행히 큰 인명 피해 없이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25일 태국 경찰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가 외부 침입이나 테러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건립된 지 39년이 지난 노후 시설 내에 보관 중이던 RPG 탄약 등이 최근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은 추가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 전면 통제된 상태이며 폭발물 처리반과 과학수사팀이 투입되어 정밀 감식을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노후화된 무기고 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나오는 대로 추가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복제해 명품 쇼핑 등 호화 생활을 누려온 40대 여성이 9년여의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중앙수사국은 지난 2월 25일 타탈룽 지역에서 사문서 위조와 카드 부정 사용 혐의를 받는 42세 여성 사와니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와니 씨는 지난 2016년 대형 쇼핑몰 직원이던 공범과 짜고 결제하러 온 고객들의 카드 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빼돌린 뒤 이를 이용해 고가의 롤렉스 시계와 명품 가방 등을 무단 결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작물로 챙긴 현금으로 미니 쿠퍼와 같은 고급 외제차 여러 대와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며 비상식적인 호화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경찰은 범행 직후 공범을 검거하고 자산을 압류했지만 주범인 사와니 씨는 그동안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은신처를 찾아내 검거에 성공했으며 피해자는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수사 당국은 압류된 자산에 대한 몰수 절차를 밟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범죄 여부를 엄중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교육 활동을 빙자해 상간 오지 마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중앙수사국은 지난 2월 24일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등 4개 지역을 급습해 용의자 3명을 체포하고 대포 유심 2,100여 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통신사 직원을 사칭한 이들은 단속이 어려운 고산지대 학교를 찾아가 사기 예방 교육과 공짜 유심 증정 행사를 열며 어린 학생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유심을 등록해 준다는 핑계로 9세에서 15세 사이 학생들의 얼굴을 스캔하고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생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학생 몰래 여러 개의 유심을 추가로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온라인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명의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통신사인 트루 코퍼레이션 측은 즉시 관련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피해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생을 일터로 삼아온 신성한 사찰에서 80대 고령의 할머니가 성폭행 위기와 폭행을 당하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발생해 태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2월 24일 피해를 본 87세 드원 할머니는 아동여성재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며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할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사무송크람의 한 사찰 화장실에서 청소 업무를 하던 중 50대 남성에게 강제로 끌려가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완강히 저항하자 범인은 할머니의 머리를 바닥에 들이맞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뒤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을 지나던 보안 요원에게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할머니는 현재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의나 홍사꾼 재단 이사장은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사찰에서 벌어진 이번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분노를 표하고 피해 구제와 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픽업 트럭을 추적하는 등 범인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가로수 밑동까지 아스팔트가 덮인 사진이 공개되며 나무를 질식시키는 공사라는 비난이 일었으나
확인 결과 이는 나무와 공존하기 위한 친환경 공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수코밋 도로보도 정비 현장에서 나무 뿌리 부분까지 아스팔트가 덮인 모습이 확산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콕시는 이것이 일반 아스팔트가 아닌 빗물을 투과시키고 공기순환을 돕는 투수성 아스팔트 공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이 기술은 미세한 구멍을 통해 물을 뿌리까지 직접 전달해 나무의 생육을 돕습니다. 또한 나무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올려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고 시내 배수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방콕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 미관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친환경 보도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